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어제 나스닥과 S&P 500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했으나 새벽에 하락하면서 1.16%의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피보나치 관점에서 여기 이렇게 38.2%의 위치까지는 반등할 것이라고 바라봤는데 이곳에 가기도 전에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매크로 관점에서 시장이 불확실성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AI에 대한 스토리가 한창이었는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빅테크 측에서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7월 26일 날 폭락하기 이전에 미리 공유드린 옌 캐리 트레이드의 언와인딩 리스크에 따라서 분위기는 매크로 쪽으로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우선 어떠한 이유로 하락했는지를 봐야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보기 이전에 어떤 섹터가 많은 피해를 받는지를 본다면은 단연코 반도체였습니다. 장의 분위기가 바뀐 대로 제가 특히나 반도체를 상으로 조심해야 하며 특히 바이더딥은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옌 캐리 트레이드의 수혜자는 빅테크와 반도체이기 때문이었는데 옌 캐리 트레이딩에 따라서 달러를 엔화로 나눈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함에 따라서 그대로 일치하는 모습을 QQQ를 IWM으로 나눈 차트가 이렇게 함께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옌 캐리 트레이딩이 회수가 되면 될수록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섹터 또한 이렇게 반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반등을 하고 있었던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채권 입찰 결과입니다. 새벽 2시에 여기 이렇게 10년 채권에 입찰이 있었는데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여기 10-year high rate와 indirect 그리고 direct 부분으로 결과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안 좋다라는 의미는 10년 채권을 매수함에 있어서 판매되는 가격이 입찰가 대비해서 더 낮게 나왔다는 것으로 입찰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 2시 이전인 1시 55분쯤을 보시면은 이렇게 3.93% 정도로 입찰이 시작되었는데 결과는 3.969%의 yield 레이트에 팔린 것입니다. 레이트가 높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더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의미로 처음에는 3.929%에 제시되었는데 더 낮은 가격에 입찰이 됨에 따라서 3.960%의 레이트가 잡힌 것입니다. 배당과 배당률은 서로 반대이듯이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마찬가지로 서로 반대인 것이죠. 얼마나 채권 입찰의 결과가 약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은 이번엔 0.031% 정도가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은 2022년 이후로 가장 수요가 약했던 입찰인 것을 볼 수 있고요. B2 cover ratio 또한 이렇게 2.32%로 2022년 12월 이후로 가장 약했으며 10-year indirect accepted 부분은 66.2%로 지난달인 67.6% 대비해서 더 낮은 수치가 나왔으며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10년 채권 입찰은 매우 약한 입찰이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옌 캐리 트레이딩의 언와인딩의 공포가 어느 정도 일축이 되면서 프리장의 나스닥은 이렇게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10년 채권의 입찰이 약하게 잡히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일반 차트에 있어서 2시 이후로 이렇게 국채금리가 쏘아 올랐고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일본 국채금리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금리와 일본 국채금리 사이에 유지되고 있는 일정 간격인 그 스프레드에 따라서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중앙은행의 발언과 달리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서 옌 캐리 트레이딩의 공포가 또다시 이어지는 건 아닌가 하면서 순식간에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하락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는 스왑 프라이징 12월을 통해서 정말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하고 실제 데이터를 저희 멤버십 분들께 이렇게 공개를 드렸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12월까지 일본의 금리는 0.29%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로 일본 중앙은행은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당연히 7월 31일 금리 인상을 0.25%까지 했으니 당분간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12월 기준으로는 0.29%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금리 인상 카드는 상승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그 효과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옌 캐리 트레이딩이 회수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환율은 항상 상대적인 개념으로 일본이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했다가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이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상황이 나쁘면은 금리 인상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한참 이르고요. 여기 차트에서 보여주듯이 미국의 경제가 약해짐에 따라서 미국이 금리 인하의 확률이 높아지고 여기 달러가 약세가 됨에 따라서 여기 차트가 계속 하락을 이어가 나간다면은 동일한 상관관계에 있는 QQQ 또한 마찬가지로 옌 캐리 트레이딩의 언와인딩과 동일한 효과에 따라서 꾸준히 하락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모멘텀을 추종하는 알고리즘 매매 세력인 CTA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흐름 또한 저희 멤버십 분들께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세력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매수를 하고 하락하면은 추가로 또 매도를 해서 흐름을 더 가파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7월 21일 날 폭락이 있기 전에 미리 CTA 측에서 매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골드만삭스로부터 제가 받았고 여기 빨간색이 S&P 500이고 파란색이 바로 CTA 물량인데 골드만삭스에서도 CTA와 S&P 500의 흐름이 일치하기 때문에 S&P 500에서 약간의 조정만 나와도 CTA가 매도를 해서 하락의 흐름을 더 가파르게 잡을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그들이 이러한 물량들을 매도할 계획이 있음을 저희 멤버십 분들께 미리 공유를 드렸습니다. 주가가 횡보를 하나, 상승을 하나, 하락을 하나 CTA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이렇게 전부 다 팔아치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에 적응해버린 나머지 과연 이러한 계획을 알고도 매도를 했을까 싶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7월 말에 반도체 섹터를 상으로 포지션을 열지 않았다라면은 혹은 추매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그것만으로도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크로 부분을 보았으니 이번엔 테슬라를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는 200일 저항선을 뚫으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면서 지금 190달러에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안에 쌓여있는 37로 여전히 과매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TSI 또한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 일단 평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옵션 현황을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지금 현재 190달러에 풀옵션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190달러에서 풀옵션이 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이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만큼 그 변화는 제가 밤에 또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기준으로는 190달러가 지선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드디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면서 프라이스 오십 관점에서 이렇게 55배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로 이제 적정주가 영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약 47.20배의 멀티플을 받아왔는데 이 멀티플에 준하는 평단가는 여기 165달러로 테슬라가 165달러 언더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저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하는 것은 주가가 저평가라고 해서 바로 오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평가가 돼도 더 저평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특정한 기업을 상으로 빌드업을 한다고 할 때 여기 올라갈 때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적정 주가 아래를 시작으로 해서 매집을 시작해서 하락할 때마다 매집을 했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테슬라를 상으로 약 4번 정도 저렴한 가격대의 평단가를 잡아서 테슬라 2배 레버리지인 TSLR을 포함해서 4번 정도 엑시트를 했고요. 이러한 내역들은 저와 1년 넘게 함께 해주신 멤버십분들이라면은 다 알고 있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내역들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여기 165달러 언더로 저평가까지 간 상태에서 수급 현황이 여기 레깅 끝자리에 있을 정도로 안 좋고 경기 침체가 터져서 최악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리고 차트 관점에서 주가가 하락하여 여기 갭을 다 메꾸고 쌍바닥을 쳤거나 역해낸 숄더가 나오던가 아니면은 falling wedge 패턴 등 하락하면서 상승할 준비의 패턴이 나오는 등 제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가지 지표들에서 교집합적으로 좋은 신호가 나온다면은 그때 자신있게 매집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지 말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좋은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매크로와 원유, 개별 기업, 수급 현황,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등 꾸준히 현재 진경으로 제가 감시하면서 매일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좋은 먹거리가 나오면은 제가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